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원래는 좀 아마를 좀 더 이따가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어 좀 미니 아마라도 진행하면서 소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급하게 좀 준비하느라고, 그리고 너무 늦게 하다 보니까 우리 또 방송 준비하시는 분들 야근시킬 수는 없어서 이렇게 좀 조촐하게 좀 준비했습니다.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벌써 인제 10시 이 다 됐는데 많은 분들이 와 주셔서 좀 놀랍습니다. 네. 그동안 좀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고 바빴었어요. 음. 아무래도 이렇게 좀 원래 하던 일이 많은 회사다 보니까 생각보다 매토드가 잘 되면서 좀 더 추가 예산도 받아야 되고 사업도 좀 정비해야 되다 보니까 쪼끔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는데요. 어 이제 좀 다 내부는 다 잘 정돈이 끝났고 충원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음 그러고 있어 가지고 올 한 해는 되게 이제 열심히 달리면 되는 컨디션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너무 바쁘더라고요.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잘 준비해서 계속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인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급하게 질문을 준비하다 보니까, 네, 대부분 인제 비슷한 카테고리로 질문이 많이 와 가지고 좀 그런 식으로 좀 카테고리별로 좀 대표 질문 위주로 준비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아. 저번처럼 막 딱 옆에 멋있게 안 떠 있으니까 좀 읽기 힘드실 것 같아서 좀 읽어 드리자면, MTDJ 토큰이 따로 나오는 건지 보라 코인을 이용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샌버기 보라 GC인데 MTDJ 홀더들도 따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어 네, 있겠죠. 네. 당연히 인제 저희 보라 GC니까 보라 위주의 토큰을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가 자회사들이 좀 있다 보니까 자회사에서 나오는 게 꼭 다 보라일 것 같지는 않지만, 적어도 인제 저희는 보라를 꽤 적극적으로 쓸 예정이고, 음 보라에서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있다면 그건 곧 이제 홀더님들한테도 당연히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게 이벤트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머지않아 소식이 있을 거예요. 요거는 어 보라 2.0 런칭 시기에 맞춰서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서 당연히 좀 꽤 괜찮은 그런 혜택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음 머지않아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 NFT들이 연달아 완판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실패 사태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에 대한 메토드의 대책도 알고 싶습니다. 네. 음. 굉장히 어려운 시기죠. 되게 어려운 시기 같아요. 네. 되게 어려운 시기 같고, 클레이튼 장이 좀 얼어붙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타격을 저희도 입었고 입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은데, 음 사실 좀 저는 저 나름대로의 좀 생각은 있었어요. 좀 생각이 있는데, 게임을 운영하다 보면은 게임이 망하는 과정 중에 한 패턴이 신규 유저를 유입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좀 결제를 밀어붙일 때 인제 한 번에 훅 가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RPG 유저가 아무리 많다라고 해도 새로운 유저들이 유입이 되면서 또 결제풀이 늘어나면서 결제가 진행되는 좀 건전한 상태가 아니라
고여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어 이거 팔리네.' 하면서 계속해서 패키지를 내다 보면은 갑자기 어느 순간 훅 무너지는 케이스가 많은데 음 좀 비슷한 모습을 이번에 클레이튼장에서 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들어올 때만 해도 꽤 좀 '펌핑하면서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좀 고여 있는 유저 풀들을 대상으로 어 좀 결제 압박이 좀 많이 있는 상태로 보였고요. 예를 들어서 물론 인제 되게 건전하게 들어오신 진입하신 프로젝트들도 많았는데 그 기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해요. IP를 활용해서 시장에 진입을 할 때는 그 IP가 갖고 있던 고유의 유저 풀들에 대한 마케팅 플랜과 함께 그다음에 NFT 씬에 있는 유저들에 대한 마케팅 플랜도 같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데 그래야지 서로 윈윈이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그냥 대부분 그냥 NFT 씬에 있는 분들한테 좀 뭐 네 '결제를 시키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어오는 프로젝트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어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달에 막 200만 원씩 결제를 좀 하라고 압박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러면 이러면 터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좀 당연히 터지죠. 사람이란 게 어 돈이 무한대로 나온다면 NFT를 안 했겠죠. 그래서 좀 뭔가 잘 해 보려는 생각으로 다 같이 인제 이런 투자 기회가 있을 때 어 좀 다 같이 노력하면서 그렇게 사는 건데 네. 좀 그런 것들이 연달아 좀 보이다 보니까 '이러면은 건전한 시장이 형성이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아니나 다를까 좀 많이 터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좀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거는 어떤 프로젝트를 발주할 때 혹은 어떤 협업 관계를 이어갈 때 그냥 이 안에서 뭔가 해결하려는 모습이 아니라 시장이 같이 펌핑이 되면서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건전하게 좀 움직이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시장이. 그냥 고여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잘 나가는 RPG 유저만큼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NFTC는. 근데 계속 같은 사람들한테 뭐 "계속 결제해라." 그러면 어떻게 결제합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준비한 프로젝트도 그렇고 다음번에 준비하는 프로젝트도 그렇고 고유한 팬층이 있는 프로젝트를 좀 준비하려고 했고 그 고유한 팬층을 유입시킬 플랜과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 그래 가지고 이번에도 뭐 5천 개만 그거 책정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뭐 전쟁이 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인제 게임판에서 봤던 모습들과 좀 비교해서 볼 때는 어 '너무 결제 압박이 심한데?' 이런 생각은 좀 했었어요. 결제 압박 심할 땐 보통 터지니까요. 하여튼 그런 생각을 했고 메토드의 대책은 이거는 진짜 신규 유저를 유입시키면서 시장이 같이 크면서 결제를 유도해야지 항상 뭐 건전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대책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시장 파이를 키워야 된다. 스케일업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고 프로젝트들도 그럴 수 있는 프로젝트들, 협업도 그럴 수 있는 협업만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매달 예정되어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와의 콜라보는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걸까요? 네. 요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요. 일단 코너님 이번에 커뮤니티에 합류하면서 또 활발하게 활동해 주시는 고런 방식으로도 많이 참여를 해 주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같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4 월에는 이제 같이 준비한 프로젝트도 선보여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거 이외에도 인제 뭐 마케팅 협업이라든가 다양한 방식으로 협업을 하고 있고 음
한 번에 확 드랍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딱 팬층이나 혹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도 좀 있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유저층도 있고 고런 모습에 좀 맞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메토드 같은 경우는 이제 홀더분들이 많이 계시고 좀 진짜로 많이 홀딩을 하고 계셔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는 NFT 씬이 아니라 좀 NFT를 아직 모르는 분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좀 정해 놓은 타겟층이 있어요. 그 타겟층 위주로 마케팅을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과의 콜라보라든지 크리에이터 혹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MTDG 홍보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부터 정확히 진행할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당연히 홍보 계획은 있죠. 당장 다음 주부터는 좀 평범한 홍보도 진행이 시작이 됩니다. 저희는 좀 길게 잡았고요. 5개 광고 쪽 홍보도 다음 주부터는 시작이 되고 아마 길게 진행될 것 같아요. 한번 좀 길게 잡아 놔 가지고. 그다음에 크리에이터 분이랑 같이 준비하는 프로젝트도 있고 그다음에 크리에이터 분들이 저희 커뮤니티에 합류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인제 홍보 계획들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약간 예산 편성하고 그러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어요. 예산 편성이라는 게 그렇게 지금 메토드가 딱 뜬 게 2 월인데 원래 그전에 예산 편성을 다 해 놨었었는데 추경하느라 좀 걸렸고요. 네. 그래 가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마케팅이 들어갑니다. 또 이번에 SBXG랑 같이 준비하는 프로젝트도 좀 색다른 크리에이터 분들이랑 어 방 좀 인터뷰를 좀 나눴고 그런 그런 크리에이터 분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유저 풀들이 NFT 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외 NFT 시장 진출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이게 진짜 어렵죠. 이게 그냥 우리 "해외 갈 겁니다." 하고 선언한다고 해외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게임 쪽에서도 다들 "해외 갑니다." 하고 얘기는 하지만 대부분 한국에 있죠. 그만큼 해외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도 뭐 '선언을 한다고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도 않고요. 이번에 단순히 순위가 올라간다고 그게 글로벌화가 되느냐 그런 거 아닌 것도 이번에 확인을 했고 뭐 공지를 영어로 쓰면 갑자기 해외 프로젝트가 되느냐 그것도 아닌 거를 아마 그 홀더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근데 해외를 나가려면 해외에 맞게 딱 디자인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가지고 체인부터 커뮤니티 운영 계획까지 그리고 또 같이 나가야 되는 IP까지 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번 말리면은 좀 되게 힘든 게 해외다 보니까 그렇게 쉽사리 확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도 어떤 카드 하나를 되게 도박성으로 런칭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음 준비를 좀 튼튼히 하고 있고요. 좀 대화를 하고 있는 곳이 없지는 않아요. 대화를 하고 있는 곳이 없지는 않고 뭐 이번 주나 다음 주쯤에 아마 MOU도 하나 발표가 될 텐데 그 MOU도 해외 진출을 위한 마케팅 플랜을 위해서 또 MOU를 맺게 되었고요. 네네. 저희는 좀 MOU도 그런 식으로 실질적인 이득이 있는가, 실질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는가에 좀 포커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쯤에 발표되는 그 MOU가 저희가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한 아마 플랜 중에 하나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외에 어느 정도 유저 풀이 있고 그리고 해외 진출을 도와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회사이고요. 굉장히 좋은 파트너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P2E 수집형 RPG 게임은 자체 게임인가요? 더 샌드박스 게임 랜드에서 만들어지는 게임인가요? 자체 게임이라면 모바일에서도 할까요? 저희 이 P2E 소식은 좀 많이 확장이 됐어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게임도 있고요. 그건 이미 말씀을 드렸고 저희 팀 자체가 약간 게임 개발에 특화되어 있는 팀이다 보니까 또 게임 서비스에 좀 자신 있는 팀이다 보니까 이왕 메토드가 잘 된 요 타이밍에 그리고 또 이제 P2E가 혹시 한국에서도 합법화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드는 상황이어서 저희 그 퍼블리싱 메토드 IP를 사용해 가지고 퍼블리싱할 수 있는 게임도 좀 섭외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메토드 이름으로만 목표가 3 가지 게임이 나가게 하는 게 목표고요. 어 아마 그 국내 사정이 괜찮다면 3개 다 모바일로 나갈 예정이고요. 국내 사정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은 웹게임이랑 모바일 게임이 섞여서 나갈 예정이에요. 어쨌든 저희는 P2E 쪽에 굉장히 좀 '힘을 줘 볼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이 스케일이 좀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경제 규모라든가 혹은 토큰 채굴부터 소각까지 모든 게 가장 스케일 있게 움직일 수 있는 분야다 보니까 그리고 또 P2E가 또 대세를 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뭐 기존 모바일 게임들은 약간 '레트로 게임이다. 레거시다.'라고 할 정도로 P2E가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가려고 올해 3 개, 내년 것도 이미 하나 준비를 해놔 가지고 어 4 개? 총 4 가지를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메토드 게임 우리가 자체 개발하고 있는 메토드 게임이 하나 나올 거고 우리가 퍼블리싱 이미 개발사에서 거의 다 개발한 게임에 우리가 메토드 IP를 입혀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퍼블리싱을 할 게임 2 개는 거의 확정이고요. 특별히 계약상 문제가 없다면 거의 확정입니다. 내년에도 하나가 나올 예정이어서 게임은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샌드박스는 이거는 메타버스잖아요. 사실 그 P2E 게임도 게임성도 늘 수 있는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P2E 범주에서는 이 더 샌드박스가 들어가 있지 않고요. 더 샌드박스는 저희 인제 월드 오픈을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듯이 좀 어떤 좀 괜찮은 이벤트와 함께 월드 오픈하면서 또 거기서 다양한 이벤트를 열 수 있게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여러 가지 그냥 이벤트만 여는 게 아니라 요 행사에 맞춰서 에어드랍 같은 다양한 이득을 볼 수 있게 탄탄히 준비하고 있고요. 로드맵에 맞춰서 6 월쯤에는 선보일 수 있도록 어 계속해서 열심히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더 샌드박스에서 좀 보여줄 만한 괜찮은 것들이 나올 때마다 공유 드리겠습니다. 음. 네. 조용진 부회장님 전화해서 이번에 신세계면 네. 조용진 부회장님 인스타에서 한번 말 걸어 봤는데 대답을 안 해 주셔서 네. 메타토이 브릭스를 가지고 있으면 얻는 혜택들이 명확하지 않고 홍보가 덜 된 느낌입니다. 앞으로의 방안이 궁금합니다. 네. 메타토이 브릭스 에어드랍을 진행했는데요. 메타토이 브릭스는 지갑당 하나만 있으면 돼요. 사실 그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할 때 그 탈중앙화 지갑이다 보니까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지갑이었는데 지갑당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거는 P2E가 다가오면은 좀 더 가치가 높아질 거예요. P2E에 좋아하실 분도 있겠지만 싫어하실 분도 있을 엄청난 소각처로 저희도 컬렉션이라는 게 있는데 음 영국 컬렉션에 대한 에어드랍의 기준들이 저희 인제 어떤 프로젝트 홀더 어떤 각각 프로젝트 NFT마다 약간 에어드랍되는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메타토이 브릭스도 거기에 맞춰서 에어드랍이 될 거고 뭐 물론 에어드랍 받은 다음에 그걸 다시 파셔도 되는데 네 그런 약간 컬렉션 시스템에서 저희의 프로젝트들 각각 개별적인 영국 컬렉션템들이 좀 있어요. 고런 것들에 메타토이 브릭스도 사용이 될 거여서 하나는 꼭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컬렉션이 참 하드코어하죠. 그래서 제가 좀 리니지 2를 굉장히 많이 즐겼었는데 2M을 컬렉션만한 게 소각처로서 '컬렉션만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굉장히 하드코어하지만 또 그거 채워나가는 재미도 나름 쏠쏠했었고 그거 게임을 즐기면서 그래서 단순히 합성이나 뭐 강화 이런 것들은 끝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NFT를 얻고 그거를 계속해서 뭐 강화하고 합성해야 되는 이유로서는 '컬렉션만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고 그 시스템에 다양한 우리 프로젝트들이 좀 활용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좀 당황했었는데요. 메타토이브릭스 이제 지갑장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다들 "메토드보다 더 물량이 없다."라는 판매 물량이 더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 내가 뭔가 잘못 설명했나? 그 하나만 있어도 그걸 받을 수 있는데 그 앞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오는 게임들이 많다 보니까 한 번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우리 프로젝트 NFT들은 좀 지속적으로 그런 그 PT들이 발매될 때마다 활용도가 높아질 거여 가지고 하나 잘 들고 있으면 될 텐데 '물량이 참 없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네. 메 메토 메토드보다 홀더분들이 더 없더라고요, 메토부가. 네. 아무튼 그리고 제가 그 콜렉션 시스템 이제 게임 안 하신 분들은 모를 것 같은데 좀 내가 얻은 아이템들을 어떻게 보면은 등록하는 시스템들이에요. 뭐 그걸 강화해서 등록하고 뭘 얻으면은 등록이 되면서 그 컬렉션이 완성이 되면은 스탯이 올라가고 이런 시스템인데 음 그러니까 아이템을 내가 아무리 상위 아이템을 얻어서 잘 쓰고 있더라도 하위 아이템이 좀 필요해지는 시스템이죠. 어떻게 보면 하위 아이템도 컬렉션에 등록하기 위해서 또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생기기 때문에 뭐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3월 로드맵에 SBXG, MTB를 제외하고는 진행되고 있는 게 없는데 남은 15일 안에 실현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로드맵 중에 하나가 인제 SBXG가 그러니까 SBXG 에디션이 제일 큰 로드맵이었고 이게 인제 시작되면서부터 저희 마케팅 플랜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다음 프로젝트까지 쭉 연결되는 5개 마케팅이 진행이 되고요. 뭐 강남역, 양재역 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버스 뭐 이런 것들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크리에이터분들과의 인터뷰 그리고 같이 하는 크리에이터분과의 뭐 공동 아마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될 예정이고요. 실제로 오늘 제가 아까 잠깐 인터뷰도 하고 왔고 그 영상도 17 일에 올라가면서 또 새로운 유저층들이 들어오는 요인이 마련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30 일에는 저희 뭐 기자회견하면서 좀 대세감을 만들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네 좀 규모 있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약간 대세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대세감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하다 보니까 뭔가 막 되게 빠르게 뭔가 탁탁 소식을 못 드려서 좀 죄송한 한데요. 뭐 준비를 아예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적절한 타이밍에 한번 쭉 모아서 드랍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이번에 SBX를 필두로 4월 달에도 민팅이 바로바로 준비돼 있어서 마케팅은 계속 이어질 예정이고요. 저희가 사실 처음에 런칭하고 나서 유저분들을 꽤 몰고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민팅을 시작하기 전에 플레이스쿱으로 확인한 시장 사이즈와 우리가 인제 실제로 디코에서도 계속 어떻게 하는 건지 물어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 우리가 민팅을 할 때 들어온 유저분들의 사이즈를 보면서 '많이 그래도 몰고 들어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다음 타들이 좀 늦게 준비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한 뭐 '매달보다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구나.'를 그때 좀 배우고 후회를 했었는데 그거를 좀 인제 그런 실수가
없도록 좀 연달아 준비를 하고 있고, 계속 연달아 나온다는 거는 마케팅 플랜도 어 끊이지 않고 계속 진행될 되게 좀 플랜을 짜어 놨고요. 어쨌든 21 일부터 시작이 되고 그게 꽤 길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도 또 다른 프로젝트가 있어서 아마 '마케팅은 거의 멈추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좀 협업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인제 어떻게 보면 NFT 유저가 아니라 좀 일반 유저층 중에서 저희가 딱 타겟팅하고 있는 유저를 위한 그 마케팅 플랜들도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 거를 통해서 좀 더 대중화될 수 있게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메토드와 메콘 글로벌 협업 기업에 대한 힌트라도 주세요. 얘 콘텐츠 기업인데 이게 진짜 내 제 손을 떠나 있으니까 저도 참 답답한 게 많이 있네요. 이제 콘텐츠를 다루는 기업이고 어 네, 최근에도 잠깐 대화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쪽도 인제 저도 인제 지사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본사와의 그 대화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제가 어떻게 움직일 수 없어서 좀 마찬가지로 좀 답답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 손을 떠나 있다 보니까 이거 이외에 다른 소식들을 신경 안 쓰고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잘 본사와 그 커뮤니케이션이 잘 정돈이 되면은 바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콘텐츠 기업입니다. 네. 여러 프로젝트들과의 협업이 있고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느껴지며 앞으로의 프로젝트 협업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요즘 들어서 더 그 파트너십 발표를 잘 안 하게 된 이유가, 제가 아까 클레이튼 시장이 좀 어 식어가는 원인으로 생각한 거와 좀 많이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 우리 유저들만 필요한 프로젝트와의 파트너십을 약간 지향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파트너십도 그냥 발표하고 "와 기분 좋다." 하고 끝날 거라면 그냥 안 하고 말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저희가 좀 파트너십 하나 실수를 한 것도 있어서 더 보수적으로 가고 있고요. 사실 그건 저희 실수가 맞고 정말 사과드립니다. 좀 무지성 파트너십이었던 것 같고요. 그걸 꼼꼼하게 확인했어야 되는데 좀 어 네. 놓친 부분은 정말 저희 실수가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실수가 없도록 좀 더 좀 꼼꼼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좀 어떤 파트너십은 굉장히 큰 기업인데도 너무 억지로 진행하는 모양인 것 같아서 드랍한 것도 있었어요. 사실 그냥 파트너십 발표하고 "대충 메타버스 할 거예요." 이러면 그만이긴 한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뭔가 우리도 득이 돼야 되고 그쪽도 득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파트너십을 하면 또 빠른 시일 내에 어떤 프로젝트들이 발주가 되면서 서로서로 이득이어야 되는데, 그냥 이름값만 빌리는 파트너십이 건전하다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사실 NFT가 무슨 경품 경품 티켓은 아니잖아요. 그냥 파트너십 발표하고 활이 있고 애드 있고 그런다고 다 끝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 내재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 가지고 얼마 전에는 굉장히 좀 있다가 그냥 대화가 쪼끔 흐지부지 된 그런 큰 기업도 있고 그랬었는데, 네, 그래서 요즘에 왜 협업 자체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 잘 맞는 회사와, 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로 이 NFT판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모습, 예를 들어서 미디어 파워가 있다든가 혹은 유저층이 많아서 그쪽도 이 NFT 씬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IP가 있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그 외부 유저를 끌어올 수 있고, 우리 또 NFT를 인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유저분들도
또 잘 밀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NFT 쪽에서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랑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거기랑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진짜로 의미 있게 있는 좀 판을 먼저 짜고 발표를 하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쪼끔 더 예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어 너무 그냥 발표를 위한 것들은 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인제 뭐 같이 할 예정이다. 뭐 그냥 진짜 무슨 정확하지 않게 어떤 걸 뭐 적당히 같이 할 예정이다. 요런 발표는 저희는 확실하게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표를 하게 되는 파트너십은 어떤 걸 할지 구체적인 플랜이 세워져 있을 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발표할 것이니 고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아마 내일도 기사가 하나 나갈 텐데 SBXG도 어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 e스포츠 씬 자체가 크립토 씬에 되게 어울리다 보니까 굉장히 샌드박스 게이밍도 진심으로 그쪽으로 가고 있어서 내일 파트너십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벽하게 변모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변모를 할 때 도움이 되는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그래서 고런 방향으로 느낌으로 파트너십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 그런 것들을 인제 발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투번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선택이고 투자이지만 바닷가는 지킬 것이라고 노력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방어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듯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파트너십이 그 프로젝트가 SBXG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마케팅 포인트로 e스포츠 팬들을 굉장히 메이저로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샌드박스 게이밍이 인제 롤큐라는 또 MCN을 하나 이제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데 그쪽에서 롤 플레이어들을 대상으로도 적극적으로 그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바닥을 방어하냐. 바닥이 올라가려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걸 사려고 하는 유저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저희도 인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쪽에 있는 유저들 이제 MAU 월간 이용 유저, 뭐 DAU 그 일간 유저나 뭐 신규 유저 그다음에 결제 유저 이런 것들 데이터를 다 뽑아 보고 있는데요. 그냥 억지로 올리려면은 그냥 막 사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또 금방 저번처럼 내려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집중하고 있는 거는 새로운 유저들을 이쪽에 유입시켜 가지고 또 구매 동기를 만들어야지 그게 단단하게 올라가지 지금 상태에서 그냥 호재로 올린다? 이거는 '과연 또 버틸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SBXG를 시작으로 그다음엔 꽤 대형 크리에이터 분이랑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데 그때도 그렇고 이제 새로운 유저들을 계속해서 이 씬에 참여시키면서 우리 메토드 그리고 다른 프로젝트들도 바닷가를 한번 방어하면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건전한 방식이다. 신규 유저 없이 그냥 패키지 가격만 올리는 거는 좋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신규 유저를 적극적으로 유입해야 되는 씬이고 굉장히 초창기잖아요. 초창기에 신규 유저 유입을 포기해 버리면 안 되니까 가장 잘 들어올 수 있는 이 시점에 적극적으로 신규 유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끌어오고 그다음에 다른 플랜을 해도 할 것 같습니다. 고래 홀더들이 시장에 물량을 던지는 순간 바닷가 관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닷가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예정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현재 시장은 굉장히 얇아서 이 고래 유저분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듯이 고래 유저분들은 당연히 어디 가나 중요하지만 고래 유저분들이 흔들 수 있는 시장이다. 완벽하게 흔들 수 있는 시장이다. 그럼 시장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되게 대우를 잘 해 드려야 되는 그런 유저분들이라는 것도 저도 게임 오래 운영해 봐서 알고 있지만 만약에 한 분의 이탈로 프로젝트가 뭐 그냥 추락해 버린다. 그러면 그거는 인제 고래 홀더 분의 문제
아니라 인제 프로젝트에 혹은 이 씬에 충분한 유저를 유입시키지 못한 저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저번에도 그렇고 '유저 유입이 필요하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 네. 고려 혜택 좀 주세요. 네. 아 혜택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가끔 이제 채팅창에 딱 보이면은 이제 표정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가끔 잘 안 되네요. 네. 네. 그래 가지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은 시장 자체가 초기고 유저들이 많이 유입이 돼 가지고 굉장히 활성화가 더 필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작은 악재들에 버틸 수 있을 만한 건전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프로젝트는 그리고 우리 샌드박스 네트워크는 그런 쪽에서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해요. 이 시장이 견고해질 수 있는 유저 유입 그쪽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 진짜 '이 상태인 시장이다.'라고 하면은 막말로 최대한 매출 낸 다음에 최대한 가볍게 빠질 수 있는 상태여야 되거든요, 사업적으로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 사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을 좀 건전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건전하다라고 하는 거는 시장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단지 우리만 잘 되는 걸 넘어서서 그냥 이 시장에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유저가 필요하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좀 그런 쪽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새롭게 들어오는 프로젝트 분들도 새로운 IP 유저들을 좀 더 유입시켜 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네 뭐 노력을 해 봐야죠. MTG의 발행 목적과 용도가 궁금합니다. BAYC와 엮인 MTB가 어떤 가치를 지닐 수 있는지는 몸소 와닿지만 MTG는 그에 비해 존재감이 많이 얕은 면이 있습니다. MTG 마케팅을 제대로 시작을 안 했는데 음 일단 저희 샌드박스 게이밍의 올해 최대 목표는 완전히 크립토화가 되는 거기도 해요. 그래 가지고 내일 인제 발표될 파트너십도 그런 면에서 되게 좋은 파트너십을 맺게 됐고 그 첫 스텝으로 인제 NFT가 발행이 되는 겁니다. 좀 개인적으로는 인제 메타토이 드래곤즈는 저번에 말씀드린 듯이 좀 더 수익성이 좋은 방향으로 갔고 물론 채굴은 안 넣었지만 그리고 가장 핫하다는 P2E를 엮은 프로젝트였고요. 샌드박스 게이밍은 웹3에서 가능한 그런 사업 구조에 딱 특화를 시켜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것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 팬들이 유입될 수 있는 좀 원인이 됐으면 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막 다른 그런 팬 토큰처럼 되게 그냥 어 팬 건의사항 정도로 끝내려고 하고 있진 않아요. 거버넌스 자체를 굉장히 진짜로 운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날 수 있도록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 선수 트레이딩, 뭐 예산 책정, 그다음에 마케팅 집행까지 되게 핵심 요소들에서 어 어 뭐 의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로 나가게 될 거고요. 음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꽤 인제 그 샌드박스 게이밍 쪽에서도 인제 주주들이 있기 때문에 주주들과 좀 더 딥하게 대화를 나누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그 코인도 인제 코인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코인도 이제 토크노믹스도 같이 디자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크노믹스와 거버넌스가 가장 잘 결합한 그런 프로젝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인제 스포츠를 즐기시는 팬들이라면 인제 나 개입하고 싶어서 막 TV보다 소리 많이 지르잖아요. 뭐 축구 보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해볼 수 있는 바르셀로나의 시민구단처럼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탄탄하게 구성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물론 인제 다양한 오프라인 경험도 같이 하게 될 거예요. 뭐 우리가 PC방도 있고 클럽하우스도 만들 거고 뭐 부산에는 인제 우리가 연고지가 부산이다 보니까 거기 뭐 구장도 있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오프라인 경험들이 있을 거고 그 오프라인 경험은 뭐 해외에 사시거나 혹은 다른 데 사시면은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용권이 나온다고 하면은 다 NFT로 나올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샌드박스 게임이 약간 쪼끔 성적이 안 좋은 팀이다 보니까 어 좀 걱정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반대로 토큰 가치 올리기는 제일 쉽죠. 그냥 올라가면 올라갈 곳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 샌드박스 게이밍이 되게 야심차게 준비를 한 그런 토크노믹스와 그런 거버넌스 운영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이건 저희 정인모 CSO 님이 좀 더 자세히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마다 계속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네. 저 되게 그 네, 트래블룰 얘기가 채팅창에 갑자기 보여 가지고 네. 모두 다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트래블룰이라는 거를 이제 업비트마저 개인 지갑 송금이 막히면은 굉장히 깝깝한 상황이 될 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뭐 이더리움이나 뭐 폴리곤, 솔라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해외를 진출해 버리는 방법은 사실상 한국에서의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막 해결책이라고 딱 생각은 하고 있진 않고요. 뭐 똑같잖아요. 뭐 클레임만 못 구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저희도 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뭐 저게 업비트가 막히면 이제 뭐 바이낸스로 뺑 돌아오든지 아니면은 문페이 써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될 텐데 이 부분은 사실 가장 답답한 거는 저희는 인제 콘텐츠 사업자다 보니까 이게 블록체인 사업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뭐 그냥 어 우리 입장에서는 뭐 해외를 진출한다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사실 이제 홀더분들이나 이 NFT 씬에 진입하려는 유저분들을 위한 해결책은 아니어서 고런 거를 인제 좀 더 해결책으로 생각을 하진 않고 있고요. 음. 사실 답답한 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뭐 체인 사업자분들도 답답한 건 똑같을 것 같아서 일단 저희 쪽에서는 좀 음 활동을 좀 하려고 하고 있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NFT 씬이나 혹은 이 블록체인으로 발생한 이 크립토 씬 전체에 대해서 너무 규제가 강하게 들어온다든가 혹은 규제가 있어도 어떤 명확함이 있다라면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그런 모호함이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좀 환기시킬 수 있는 활동을 하려고 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네. 근데 예민한 문제들이 많아서 네, 자세히 생방송으로는 얘기하기 좀 예민한 문제가 많네요. 네. 네. 새로운 MTG 프로젝트의 수량이 5,999 개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MTDG의 수량과 다른 이유는 민팅 수량 제외 999 개는 어디에 사용될 예정인가요? 이거는 저희가 인제 판단하기에는 어느 정도 저희가 메토드로 들어올 때는 9,999 개 그러니까 9,000 개의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자신감 그리고 그만한 사이즈가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신 있게 움직였는데 어 e스포츠 씬에서 인제 '유저를 유입시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일부 NFT 씬에 계시는 분들이 '구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했을 때는 9,000 개는 좀 많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소화하지도 못하는 물량을 털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봇한테 사게 하는 건데 뭐 그러면 프로젝트 망한 거죠. 네. 그럼 프로젝트 망한 거기 때문에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을 좀 책정을 해 봤어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소화가 돼야지 무조건 많이 내 가지고 많이 번다고 다는 아닌 것 같고 체하면 안 되고 적절하게 소화될 수 있는 물량은 몇 개인가
라고 한참 좀 논의를 했었고 좀 계산도 좀 해 봤고요. 어 대충 인제 뭐 유저 중에 몇 퍼센트가 구입하고 뭐 이 e스포츠 씬에서 우리 팬층은 얼마나 있고 뭐 거기서 어느 정도가 유입되고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 보잖아요. 그렇게 계산해 봤을 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최대값은 5,000일 거다.'라는 생각이 좀 판단이 들었고 그래 가지고 5,000 개로 제안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이 e스포츠 씬에서 이런 활동이 좀 더 활성화되고 우리 팬층이 더 많이 늘어난다면은 또 다른 프로젝트가 발주될 수 있을지언정 어쨌든 처음에 '이거보다 많이 발매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러면 저희도 약간 매크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상은 어 책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왜 5,000 개냐면은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의 한계치는 이 정도일 거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999 개는 저희 인제 e스포츠 씬에서 다양한 파트너십도 해야 되고 사업적인 물량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일부를 남겨 뒀고요. 그다음에 뭐 또 그쪽에 이제 롤 플레이어 분들이라든가 혹은 크리에이터 분들과 또 인제 미팅을 진행해야 될 물량도 일부 좀 배정을 해 놨고요. 그래서 새로운 유저들이 좀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나머지 999 개는 사용해 보겠습니다. 네. PC방은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홀더가 아니어도 이용 가능한가요? 이용료가 궁금합니다. 얼른 가 보고 싶어요. 예, PC방은 뭐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게 PC방이고요. 네. 이제 홀더 베네핏이 있다면은 음 무료 이용권 같은 것들이 인제 에어드랍이 된다. 그래서 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베네핏이 있을 뿐 PC방 자체가 홀더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에요. 뭐 5,000 명만 오면 안 되잖아요, PC방에. 네. 그래서 언제든 가 보실 수 있고요. 아마 시간당 1,200 원인가 지금 기억 안 나는데 그 정도 했었습니다. 지금 뭐 맥주도 팔고 그러던데 꽤 네 꽤 괜찮게 잘 돼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네. 그래서 홀더라면은 이용하는데 음 홀더라면 이용하는데 이제 무료 혜택이라는 것들이 있는 거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PC방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메토드 IP 사용할 수 있나요? 메토드 2차 창작물의 범위는 예를 들어 얼마나인가요? 2차 창작물을 2차 창작을 하실 수 있죠. 저희도 이거는 법무팀에서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정리한 내용은 발표를 해 드릴 거고요. 음 메토드를 구입하고 홀드하고 계시다면은 그 메토드에 대해서는 이제 소유권과 이런 2차 창작을 위한 저작권을 갖고 있으신 거여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홀드하고 계시는 드래곤을 의 범위를 넘어서서 다른 드래곤을 침범하시는 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다른 홀더의 그런 저작권을 침범하는 거이기도 하고요. 인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BAYC도 비슷하죠. 인제 유사 범위까지 함부로 막 확장을 하면서 사용하시는 거는 안 되고 갖고 계시는 메토드에 대해서는 네 2차 창작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BAYC도 PFP NFT를 발행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BAYC 쪽에서도 저희가 이번에 뱅크맨 브라이언 씨 같이 활용하듯이 메인 캐릭터로 사용하고 NFT들은 전혀 다른 티라노 공룡 모습으로 나온 프로젝트가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NFT 선에서 새로운 2차 창작들을 해 나가는 거는 괜찮지만 메토드 홀더분들의 그 다른 메토드 홀더분들이 갖고 있는 권리 범위를 침범하는 방식으로는 사용하시면 당연히 안 되는 거겠죠. 네.
메토드는 4 개의 등급이 있는데 초창기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등급이 나누어지는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차이를 캐치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높은 등급을 그냥 같은 가격에 매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등급의 의미도 NFT와 P2E의 재미 중 하나이고 명확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높은 등급의 드래곤이 P2E에서 어떤 명확한 이점을 가지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공지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공지를 남기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그 등급이 P2E에서는 좀 영향력이 있는데 그 딱 NFT만 바라봤을 때는 등급은 외관 차이고요. 레전더리 같은 경우는 이제 투표권이라는 좀 약한 기능이 있지만 P2E에 가서는 각 캐릭터별 등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가 에어드랍 자체를 등급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캐릭터 에어드랍을 P2E에서는 캐릭터 등급별 스탯 차이가 있기 때문에 P2E에 와서는 레전더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 확실히 유리하실 거고요. 어쨌든 깡통 드래곤은 네, 그 P2E에서는 레전드에 비해서 좀 불리한 거는 어쩔 수 없죠. 네, 어쨌든 저번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P2E에서의 차별점을 두고 있고요, 등급은. 그 부분이 인제 아마 때만 얘기를 하고 저희가 공지를 안 한 실수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디코 공지방에다가 공지방이 아니라 좀 정리 잘 볼 수 있는 게시판에다가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수료 추산이 힘들기 때문에 매달 홀더들에게 분배되는 수수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음. 네. 네, 알겠습니다.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수수료 분배 방식 어쨌든 결과는 똑같지만 방식은 쪼끔 조절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좀 법률적인 이슈들을 검토하고 있고 거기서 인제 가장 법률적으로 안전한 방식으로 좀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 시스템이 마련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좀 확인할 수 있는 편의성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물론 시스템이 바뀐다고 결론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 법적으로 좀 애매한 부분이 없는 건 아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어 좀 시스템을 개편 좀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커뮤니티에서는 좀 더 다른 시스템도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예, 로드맵도 만들어 주시고 다양한 활동들을 해 주시고 계셔 가지고 좀 그런 것들을 하기 편할 수 있게 생각보다 좀 빨리 거버넌스가 동작할 수 있게 시스템도 진짜 개발 계획 잡히고 인제 개발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 개발 끝나면은 그 커뮤니티에서 좀 더 활동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 넣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솔루션을 또 하나 또 검토 중인 게 있어요. 뭐 거버넌스가 NFT를 좀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도 좀 검토를 하고 있어서 그 검토 끝나면은 직접적으로 NFT 발행을 해볼 수 있는 그 커뮤니티에서 결정하고 발행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건강보다 개발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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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은 네. 저희 네. 저희 노동청이 많이 오는 회사여서 네. 메토드가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이거는 네. 그 질문 정리해 주신 분들이 그냥 마무리 훈훈하게 하기 위해서 넣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많이 부족한 부분도 많은데 어쨌든 응원해 주시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제 SBX를 시작으로 속도를 좀 더 높이도록 하겠고요. 4 월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P2E에 대한 소식도 차근차근 풀어 나가면서
이 분기 좀 P2E 분위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BXG 끝나고 또 재밌는 프로젝트가 바로 준비가 돼 있어서 그것도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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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 좀 미니 아마다 보니까 좀 그 준비 상태가 그렇게 좀 퀄리티가 높지 않아서 사과 말씀드리고요. 네. 네. 잠깐 채팅 쪽을 좀 보겠습니다. 네. 네. 채굴 쪽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어 저희가 채굴이 들어가 있는 프로젝트가 있기는 해요. 채굴이 들어가 있는 프로젝트가 있기는 한데 MTDG 그러니까 이 오리진에는 채굴을 넣으려고는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사실 채굴이라는 게 들어가면은 어 다른 프로젝트로 확장하는 게 그렇게 쉽거든요. 그냥 딱 프로젝트 하나만 관리해야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좀 IP가 많고 출시해야 되는 프로젝트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10개 정도 준비가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특정 프로젝트에 모든 기능이 몰려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치 토이 드래곤즈 클럽 그 활동 많이 해 주시는 거 다 보고 있습니다 사실.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기부건도 되게 감사드리고 있고요. 네. 되게 좋은 활동 많이 해 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보다 더 저희가 되게 부족해 보일 만큼 너무 잘 해 주고 계셔서 많이 오히려 우리 쪽에서 활동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움될 수 있는 시스템도 많이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좀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 주시면은 진지하게 플랜을 잡아 보겠습니다. 어쨌든 채굴 쪽은 오리진 쪽에는 좀 안 들어가고 다른 프로젝트에는 준비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채굴이랑 좀 NFT 디파이 결합된 것도 준비가 되고 있는데 음 그런 쪽에서 좀 즐기시면 되지 않을까. 네, 메타토이 드래곤즈는 아무래도 좀 안정적으로 좀 있어야 되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음 채굴을 넣지 않는 부분은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채굴을 모든 프로젝트에 안 넣을 거는 아니기 때문에 채굴이 들어가 있는 프로젝트는 나올 때는 또 그 채굴을 좀 즐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NFT 디파이 상품이 나오게 되면은 또 거기에선 거기대로 좀 게임 이론과 결합된 그런 디파이 상품을 한번 즐겨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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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채팅이 네. 또 어떤 거를 볼까요? 네. 채굴이 제일 중요한 거는 알고 있죠. 채굴이 중요한 거는 알고 있는데 음 네. 그렇습니다. 채굴을 아까 말씀드린 듯이 어 한 가지 프로젝트가 모든 걸 다 잡고 있으면 안 되긴 합니다, 저희는. 9,999 개가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모든 NFT의 시작과 끝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토크노믹스 이제 P2E 중심으로 만들어질 거고요. NFT가 토큰을 뱉어내지 않는다 뿐이지 저희가 토크노믹스를 준비하지 않는 거는 아니고요. 음. 네. 아까 트래블 룰 때문에 그 한국 쪽에서 코인 수급이 어렵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유일한 인제 NF 클레이튼 유이 NFT의 가치 저희뿐만이 아니라
클레이튼 한국 NFT들의 가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막히면은 그건 어쩔 수 없이 해외에서 활로를 찾아야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체인 사업자와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고 그 해외 유저를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우리끼리만 일하고 있는 건 아니고 사업자분들이랑도 대화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모두 다 좀 답답한 상황이긴 하죠. 그 트래블 룰이라는 게 그냥 사실 막는다에서 딱 뭐 막혔다에서 딱 뭔가 끝나 있다 보니까 그럼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까지 나와 줬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냥 일단 막아 놓고 '나중에 뭐 어떻게 되겠지.'라는 느낌이어서 그런 정책적인 아쉬움이 있고요. 네. 어쨌든 결국은 뭐 만약에 트래블 룰이 시작이 돼도 다시 좀 뚫릴 수 있는 방 어 방안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한 NFT 씬을 한국에서 그냥 확 죽여 버리려고 움직이진 않을 거라는 믿음으로 있긴 있습니다. 네. 네. 그 긴 글들이 많아서 한두 개만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되게 읽고 있는데 올라가네요. 잠시만요. 남은 레전더리 25개 일정은 그 조금 이벤트랑 같이 준비를 하고 있고, 하나는 좀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 분들이랑 하나씩 하나씩 풀어 내려고 하고 있고요. 음. 한 개는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하나가 또 선보여질 것 같습니다. 네. 메타토이 브릭스. 메타토이 브렉스는 저희가 에어드랍한 프로젝트이고, 어 이거를 통해서 뭐 엄청난 가격, 그 메타토이 브릭스 자체가 엄청나게 가격 상승을 해야 되는 그런 어마무시한 그 로드맵을 잡는다기보다 이 커뮤니티에 속할 수 있게,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득들을 같이 할 수 있게 디자인된 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음 일단 하나를 갖고 있으면은 뭐 화이트 리스트나 에어드랍 혹은 이제 P2E에서 필요한 그런 그 연구 컬렉템 같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권한들을 갖게 되고요. 그냥 메타토이 브릭스 자체로 그 대규모 프로젝트급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커뮤니티에 가볍게 들어올 수 있는 정도로 디자인이 돼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성공 프로젝트로 가려면 크로스 체인으로 가야 합니다. 플레이튼에서만 하는 프로젝트이면 한계가 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거 저도 동의하고 있고요. 네.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동의하고 있고, 사실 클레이튼에서 멀티체인 지원한다고 해서 그래 가지고 되게 좋았던, 그 얘기 들으면서 좋았던 기억도 나고요. 저희도 다양한 체인을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체인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음 네, 각 체인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어 '어떤 체인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그 체인에 맞게 좀 프로젝트를 발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만약에 '특정 체인과 좀 더 잘 어울린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사용할 거고, 이거는 근데 좀 네 네, 일단은 저희는 클레이튼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음
글로벌 쪽은 좀 고민하고 있어요. 글로벌 쪽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어 그 네. 일단 그렇습니다. 음. 저희가 사실 우리 생각대로 그 '아 이 체인에서 이런 한계 있으니까 저쪽 체인 그냥 가 버릴래.'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같이 파트너로서 협업하는 관계들도 많이 있고 그 어려운 부분은 좀 대화를 해 가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도 당연히 초기 신이다 보니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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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굴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이 있군요. 음. 채굴을 넣을 프로젝트들은 있어요. 많이 있고 그 채굴을 어쨌든 메토드 오리진은 그 채굴이라는 이득을 간접적으로 보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채굴이 들어오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이제 메토드 홀더 분들이 간접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판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NFT, 디파이가 좀 들어가 있는 어떻게 보면 울프 게임 같은 그런 프로젝트가 나왔을 때도 이제 오리진 분들이 혜택을 얻을 수 있게 어 쪼끔 간접적인 채굴 혜택들 혹은 디파이 혜택들을 얻을 수 있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오리진에 직접적으로 붙인다라기보다 그 P2E에서 채굴이나 뭐 토크노믹스에 대한 혜택이 간접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채굴이 딱 들어가면은 어려운 점이 좀 많아져요. 그 오리진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한두 달 좀 괜찮은 수익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음 소각초를 만드는 부분에서 우리의 좀 토크노믹스 규모를 크게 하면은 어쨌든 네 그 다양한 프로젝트가 또 나와 줘야 되는데 크리에이터 IP를 사용해서 다른 프로젝트를 내 가면서 계속 PFP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 모든 프로젝트에 채굴을 붙일 수는 없고 또 특정 프로젝트에만 채굴을 붙 그 뭐냐 오리진 프로젝트에만 채굴을 붙어 있을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리진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간접적인 이득 위주로 들어갈 수 있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네. 아무튼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굴 쪽은 좀 예민하게 보고 있고 그 소각천은 P2E 게임 내에서만 P2E 게임도 중요한 P2E 게임이 진짜 중요한 소각초긴 한데요. 저번에 인터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마켓플레이스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마켓 뭐야 저기 스토어가 있는데 좀 NFT 마켓플레이스로 좀 변모를 시키면서 그런 오프라인적인 오프라인 상품에 대한 소각처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크리에이터 풀들과 연계되는 소각처 이런 것들까지도 소각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음 "P2E만 소각처다."라고는 아니고요. 그건 인터뷰 때 말씀을 드렸고 P2E를 많이 많이 쌓아 나가는 과정에서도 소각처들은 계속 늘어날 것 같기도 하고 늘어날 거고요. 네. 네. 음. 네. 네. 채굴이 꼭 들어가셨으면 하는 분들이 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젝트에 음
수수료 수익을 계속 붙여 나가는 게 저희 계산으로는 올해 프로젝트들이 쭉 붙으면 채굴보다 훨씬 더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그냥 소각처나 혹은 채굴량 이런 거에 민감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클레이 자체를 그냥 수급할 수 있는 게 오리진이 될 거입니다. 네. 네. 갑자기 빨리 올라가서 잠시만요. 네. 아무튼 네. 채굴 때문에 좀 채팅들이 많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 오리진은 계속해서 수수료가 붙는 방향일 거고요. 채굴 프로젝트는 나오면은 간접적으로 인제 메토드에도 영향을 미칠 예정이니까 채굴이 없다고 수익성이 없다라고 생각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프로젝트도 또 수수료가 붙을 거고 그다음 프로젝트도 또 붙을 거고 저희는 프로젝트 자체가 많이 나올 거여서 수수료라는 이득이 작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클레이라는 장점이 있죠. 그냥 덱스에서 거래되는 상장 안 된 토큰이 아니라 클레이라는 장점이 있어서 오리진은 그런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 가지고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가 발행한 어떤 아직 인증 안 된 토큰을 수급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오리진은 움직이진 않을 예정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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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채굴이라는 거에 대해 채굴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 어 근데 일단은 저희는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채굴이 모든 거를 해결해 준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 사실 '클레이가 오히려 수급되는 쪽이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이걸 준비하면서 단 한 개라도 채굴되는 NFT에서 그 채굴되는 토큰의 가격 하락을 막은 프로젝트를 하나라도 봤으면은 그렇게 부담 없이 우리도 채굴을 넣었을 텐데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오리진이다 보니까 입증되지 않은 부분에 투자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말씀드린 듯이 우리 쪽에서 나온 모든 프로젝트에 채굴이 없다라는 거를 선언한 건 아니고요. 네. 네. 일단 좀 그 네. 눈썹 문신 안 한 겁니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진하더라고요. 채굴을 넣을 프로젝트에 현재 홀더들이 진입하기 쉽도록 혜택이 제공될 수 있으려나요? 어 어 화이트리스트 혜택과 이번처럼 좀 에어드랍이라는 혜택은 당연히 있을 거고요. 네. 오리진 홀더들이 갖고 있을 그런 진입하기 좀 더 외부에서 진입하는 것보다 좀 더 쉽게 진입할 수 있는 혜택들 이런 것들은 계속 유지가 될 예정입니다.
오리진 혜택이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수수료 예. 그런 식으로 계속 쌓아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율은 어 IP 계약 관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것 같긴 한데 계속해서 수수료 혜택을 추가하면서 채굴보다 더 안정적인 그런 모습이 되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네. 15개 이상 가지고 있는 홀더 혜택. 네. 그 좀 많이 저희가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오래 갖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을 고민 안 하는 건 아닌데요. 네. 실제로 수수료 분배 부분에 대해서 좀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오래 갖고 있을수록 혜택이 좋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약간 조만간 투표를 한번 진행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대화를 나눴고 음 네. 사실 되게 예민한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이. 막상 실행되고 나면은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서 이런 것들 인제 분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거버넌스 투표를 진행하는 게 좀 올바를 것 같아서 그쪽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어 팔라 얘기가 나왔네요. 팔라 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 법무팀이랑 좀 얘기는 나눠 본 상태입니다. 네. 좀 얘기 나눈 상태고 음 한 번 더 좀 얘기를 할 예정이고요. 사실 그 네 몇 가지 위법을 발견하긴 했어요. 발견하긴 했는데 어떻게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선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프로퍼티 수정 프로퍼티 수정을 저번에 진행을 했는데 안 된 게 아직 남아 있나 보네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혹시 아니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진행을 하긴 했는데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자세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리플래시 메타데이터를 한번 리플래시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수정을 진행하긴 했는데 리플래시를 해야지 보이기도 하니까 한번 리플래시 메타데이터를 해 주시면은 또 잘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다시 체크는 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저번에 진행은 했었고요. 네. 네네. 제대로 안 나오는 게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BAYC는 메토브 때문에만 구매한 건 아니고 BAYC는 곧
그 데뷔도 할 거예요. 네. 크리에이터로 데뷔도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냥 단순히 그 에어드랍 이벤트 하나만을 위해서 5 억을 쓰진 않았습니다. 네. 네. 좀 생각보다 좀 길게 진행을 했는데요. 네. 좀 최대한 정직하게 답변을 드리고 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고요. 음 그 제가 몇 번 인터뷰를 진행하고 안마도 진행하면서 느낀 게 어 어쨌든 뭐 좋은 얘기만 하고 뭐 희망찬 얘기만 하고 이러는 게 제일 쉽더라고요. 제일 쉬운데 결국은 음 해야 될 말은 하고 공유해야 될 건 정확하게 공유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 뭐 좀 정확하게 공유를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좀 또 느낀 거는 이렇게 작게나마 '계속해서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정식으로 준비되어 있는 아마뿐만이 아니라 또 자주자주 좀 이렇게 작게라도 아마를 준비해서 음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간이 인제 12 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네. 그럼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또 이제 SBXG 미팅 끝나고 나면은 그다음에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 또 아마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때는 아마 P2E 소식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P2E 소식도 같이 좀 재밌는 소식을 들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또 이렇게 아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아마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디스코드는 가끔 가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 밤 되세요.